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예, 그 캄보디아 지금 한국인 피해 그 납치 예. 살인 사건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330건이 신고가 됐다고 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에 대해서 그 지원 한도액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늘려가지고 이것이 부당하게 뇌물성으로 김건희의 그 영향 하에 이것이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 캄보디아가 지금 또 올해에 한국 그 ODA를 4,353억 원을 지원을 지금 해서 캄보디아가 한국으로부터 굉장한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납치 강금 으로 한국인 피해가 지금 이게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외교부 주재로 그 TF 구성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예, 참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가 지금 한국인 그 피해 그 사망자에 대한 부검에도 그 참여한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법무부 차원에서 이 TF와 관련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이 사건 최초 발생해서 경찰이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진행이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해가고 법무부가 사법공조를 요청해갔고요. 3차례 정도 화상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검에도 저희가 참여할 예정이고요. 지난 9월 10날부터 11일 이틀간 아세안에서 그 관련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범죄 관련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차관이 가갖고 캄보디아의 법무장관을 만나갖고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향후 지금 물론 경찰도 하지만 저희들이 경찰과 법무가 협조를 해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도 수사관도 좀 파견할 생각입니다. 네, 장관님, 이 가족 잃은 국민들의 그 슬픔을 잘 생각을 하시고, 그 장관님께서 이 사안은 직접 챙겨서, 그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화면 좀 올려주세요. 장관님, 그 지금 무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요. 첫 번째 화면 올려주세요.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로 인한 무죄가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 일단은 김학의 출금 사건, 그 다음에 뭐 사법농단, 월성원전 이게 전부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 한 정치 수사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실 겁니다. 장관님께서도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이제 대한민국 언론이 주목한 대표적인 사건들인데 이 검찰에서도 대대적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무죄가 났으면 1심, 2심, 3심 뭐 확정이 다 됐습니다. 무죄가 났으면 이 수사와 기소한 검사들, 항소까지 한 검사들에 대해서 무죄 평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무죄 평정의 벌점 얼마나 받았는지 장관님 아시나요? 네,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런 사건 말고도 최근에도 이 오로지 민주당만을 향한 이 윤석열 검찰의 이 기획수사들 이것도 지금 무죄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검찰이 항소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기획수사에 대해서. 근데 이 사건 판결이 어떻게 났냐 하면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객관적 증거도 없다. 법원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검찰은 또 항소를 한다고 하고 이 재판을 받는 동안 이 사람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 재판, 이 기획수사로 인한 이 사건에 대해서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화면 올려주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계적 상소로 고통받는 국민들 이 형별권 남용에 대해서 최근에 발언하신 있거든요. 네. 인생 망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1심, 2심, 3심 거치는 동안에 재산도 날리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런 불안정한 피고인 지위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지금 3년 7개월째 재판
재판받고 계시는데 그것은 국정원의 고발 사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고발 사주로 인해서 무고하게 재판을 받고 있고 삭제 지시도 안 했는데 삭제했다고 직권남용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그 기소한 검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국정원 가가지고 이거 유죄된다고 했던 그 검사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아마 감찰 의뢰해놨을 겁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보셔야 되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근데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 올려주세요. 인지사건 무죄율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저거는 이제 고소고발,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된 사건을 아까 제가 오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는 인지하는 사건이 있고 고소고발한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전체 사건의 무죄율을 달라고 했더니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따로 분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일부예요. 인지사건이라는 무죄율이 저게 지금 한 5% 가까이 되는데 일반 사건, 그러니까 경찰에서 올라오는 사건들의 무죄율 포함한 무죄율 얼마인지 아세요? 장관님 모르시죠? 1심 무죄율.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0.9%예요. 그러니까 검찰 인지 사건 무죄율은 약간 그 일반 사건 무죄율의 5배나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이 2012년도에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을 그때 확인하실 게 있는데 그건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20배라고 합니다. 검찰이 그럼 수사를 잘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대검에서 사건 평정을 저렇게 하거든요. 무죄에 대해서. 검사의 과오가 없고 법원하고 견해차가 90%다. 그러니까 사건을 평정을 하는데 무죄가 나도 검사가 책임을 안 지는 게 저 구조 안에 있는 거거든요. 다 법원과의 견해차니까 1심 무죄가 나도 다 그냥 상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항소 상고 기준을 상급심 인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한 5%만 뒤집혀지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인용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소하고 항소해야 된다. 그런데 무자비자로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벌점을 주고 그것이 인사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검사들이 기계적으로 상소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어떤 제도적인 제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 저쪽 공감하고요. 관련해갖고 과거 검찰이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갖고 독자적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것들의 결과가 사실 뭐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저희들이 대검과 협의를 해갖고 무죄평정제도의 어떤 개선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김학의 출금 사건, 월성 원전 사건, 울산시장 사건 이런 거 수사하고 기소하고 항소했던 검사들 영전에서 나중에 다 출세했어요. 이런 무자비한 수사, 무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인사로 혹은 징계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면밀히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법무부 장관님. 예. 지금 그 박은정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참고할 만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예. 무죄에 관한 무리한 항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관님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 평정 기준을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법원과의 법률적 견해 차이로 검사가 면책되는, 그래서 셀프 면죄부를 주는 그런 평정 기준 자체를 좀 바꾸는 방안을 고안해서 우리 법사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와 법무부가 함께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서영교 의원님. 제가 행안위원장을 했었거든요. 보이스피싱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은 법으로 사기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다중 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금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검토하는지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라 그러나요?
제가 알기로는 5천 명가량 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까 보고도 하셨는데 팀이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좀 주시고요. 이게 캄보디아에 있는 제가 한인회 회장님 통해서도 계속 얘기를 사실 들었던 건데 절절하게 해도 잘 안 되는데 꾸려서 지금 다행이고요. 빨리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위장 취업해서라도 들어가서 잡아오고 그 사람들 구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들이 핸드폰으로 중계기를 통해서 보내면 SK, KT 그리고 삼성 핸드폰이 다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관련한 자료가 지금 있는 것을 좀 주시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한 게 있다면 주셔서 국회가 법으로 다른 형태로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장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오는 보이스피싱이 뭐냐면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공어 관련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저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3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야진